그러면 내가 수술을 하느냐 아니면 수술을 하지 않느냐를 나누는 결정적인 것은 지금까지 봐왔던 경험으로 보면은요, 그 환자분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뭘 요구를 하고 얼마나 강하게 그것을 내가 바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요, 뭘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정만으로 할 때 하고 수술로 교정을 하려고 할 때 하고 서로 교정하는 방법이 서울과 부산 가는 것처럼 방향이 정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교정만에 의한 접근법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가장 중요시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이분에서 이제 윗입술, 아랫입술 턱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신가요? 입술이 더 나와 보입니다. 그렇죠. 아랫입술이 좀 앞으로 좀 뚝 까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턱 끝보다는 아랫입술이 좀 더 많이 나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데, 치아를 보면 이렇게 거꾸로 물리는 치아 때문에 아랫입술이 밀려 나와서 조금 더 아랫입술이 앞으로 푹 나와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치료 방향이 양악수술도 물론 고려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분의 희망사항은 굳이 양악수술까지는 이었기 때문에 교정적인 방법만으로 접근을 했고 치아는 빼지 않고 교정을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가 되는데요. 이렇게 교정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교정 치료를 하지 못하고 양악수술로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아주 초심플하고 초간단하게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좀 해드려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거꾸로 물리는데도 위아래 앞니가 닿고 있느냐 아니면 닿고 있지 않느냐, 이것으로 일단 첫 번째로 일반화시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위아래 앞니가 거꾸로 물리되 닿고 있으면 교정적으로 해볼 여지가 있는 거고, 위아래 앞니가 아예 닿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거의 양악수술이 필요한 상황,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도 위아래 치아가 닿고 있었기 때문에 교정만으로 접근이 가능했던 경우고, 교정 치료 후의 모습을 보면 턱 끝과 입술 위치 관계가 조금 바뀐 것 같죠. 이제 왜 그러냐면 아랫입술이 많이 튀어나와 있었는데 아랫입술이 조금 뒤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윗모습이 만들어진 거고요. 치아를 보면 이렇게 교정만으로 치아는 빼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이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분의 경우에도 교정치료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저 역시 양악수술이 했었던 게 더 좋았을까요? 라고 물어봤었어요. 뭔 얘기냐면, 항상 어떤 결과가 나오고 나면 양악수술이 제1 옵션인 것이지 교정만으로 했을 때 양악수술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정만을 위한 접근을 보면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관계를 봤을 때 아랫입술이 조금 더 뒤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러워진 게 느껴지실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거꾸로 물리는 환자들의 경우에 교정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턱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랫입술이 약간 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잇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준은 아랫입술이 조금 많이 나와 있는 사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정만에 의해서 이렇게 치열이 변화를 했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제 끝이 났었던 케이스인데요. 다음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양악수술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반드시 거론하는 케이스인데, 양악수술을 하기 전에 먼저 교정을 해보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중에 양악수술을 택하게 됐던 그런, 쉽게 마주하기 쉽지 않은 그런 케이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본인의 희망, 의지가 하나도 없던 상황에서 부모님 위해서 교정을 당하게 된 사람이고, 그 후에 교정이 끝난 후에 재발을 해서 본인의 의지로 이렇게 양악수술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엄마랑 딸이랑 같이 가방을 사러 갔는데 엄마께서 가방을 고르시고 이게 가격도 적당하고 좋네, 이거 좋네 라고 해가지고 딸은 실은 더 다른 가방이 마음에 드는데 엄마에 의해서 어떤 가방이 골라진 그런 상황을 제가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재발 후에 강력하게 양악수술을 희망을 했었던 분이고, 그래서 다시 왔을 때는 주저함이 전혀 없었던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이분의 턱이 나와 보이신가요? 어떻게 보이신가요? 그렇게 턱이 나와 보이지는 않아요. 이분의 경우에 실제로 그렇게 많이 턱이 나와 있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약간 돌출입의 느낌도 있고, 근데 이제 이분의 얼굴을 제가 뭐 초상권 때문에 전체가 나오지는 못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분의 얼굴이 좀 길고 약간 턱이 조금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주걱턱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약간 주걱턱 느낌이 있는
그런 분의 얼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열 상태를 보면 이렇게 안쪽에 교정 장치, 유지 장치라고 하는 치아가 움직이지 말으라고 하는 그런 장치가 붙어 있는데 약간 재발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부중개합 상태가 되었고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교정으로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분은 아래턱이 들어가는 것을 강력하게 원했고 잇모습도 그렇게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본인이 양악수술을 적극적으로 원해서 양악수술로 진행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 후의 모습인데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입을 넣은 게 아니라 위아래 길이를 너무 길었던 얼굴형을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교합을 맞춰줬더니 입도 들어간 듯한 이런 효과를 발생을 시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교합을 보면 아무리 열심히 교정을 해도 수술에서 이렇게 얻어지는 이런 교합은 교정으로는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술을 고려를 하는 부정교합의 환자들의 경우에는 턱뼈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턱뼈를 맞춰야지 이렇게 좋은 교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 전후를 비교를 해보면 잇모습만 들어간 것 같죠, 느낌이. 그렇지만 코끝과 턱끝과의 거리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얼굴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분의 경우에는 하고 난 다음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의 느낌도 약간 입이 자연스럽게 다물어지지 못한 그런 잇모습이었다가 교정 치료 후에는 자연스럽게 다물어지는 그런 잇모습으로 변화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교합 상태도 보면 물론 교정적으로도 지금 처음 상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수술에 의해서 얻어지는 교합처럼 안정적이고 좋은 교합을 만들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과 비수술의 경계선에서 고민을 한다. 이것 자체가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가 수술이 제1 선택지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뭘 얼마나 원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턱끝이 나와 있는 게 너무 싫다 혹은 치아만 거꾸로 물리는 것이 제대로 물려도 나는 정말 만족할 것 같다. 물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본인이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교정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뭘 원하느냐, 뭘 얼마나 강력하게 원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마음이 정해지지 못했을 때는 그래도 마음이 정해질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중간하게 교정을 해놨을 때는 나중에 수술 교정을 하려고 했을 때 돌이키기 힘들어지게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마음이 정해질 때까지 어느 정도 보류를 해놓는 것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과 비수술에 대해서는 첫 번째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